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되게 흥미진진하죠. 모두 거짓말을 한다. 앞에 있는 문구도요,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이 책은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인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비치, 이름 어렵네요. 자, 이 사람이 지은 저서인데요. 책 안의 내용도 아주 흥미로워요. 사람들이 보통 설문조사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요, 혼자서 구글 검색을 할 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글 검색의 어떤 경향성과 키워드들을 보고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의 결과는 좀 달라서 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당황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가 브렉시트,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구글 검색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예측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예들은요, 정말 유튜브스러운 제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글쓴이가 이제 연구한 건데, 첫 데이트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야지 두 번째 데이트로 연결될 확률이 높을까, 그런 단어들을 나열한다든가, 아니면 폭력 영화는 진짜 모방범죄와 연관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나름의 가설과 그리고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그리고 그 차이는, 같이 정말 흥미진진한, 유튜브에 이렇게 딱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클릭을 저절로 부르는 그런 제목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모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서 나름의 인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명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로지 혼자서 구글 검색을 할 때, 그럴 때만 디지털 자백죄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인과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람들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작가가 소개하는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뉴욕 매치의 광팬이래요. 그런데 4살 미친 자기 동생은 또 야구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야구 문외한,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광팬과 그런 여러 가지 가설과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7살에서 10살일 때 자기 지역 연고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그 팀의 광팬으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작가도 자신이 8살 때 뉴욕 매츠가 우승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매츠를 응원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매츠 성적이 좀 안 좋거든요. 다행히 영특한 동생은 4년 있다가 태어나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의 핵심은요, 사회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은 사실 가설만 있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과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과학 역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 프로이트 심리학은 예전부터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딱히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 기억이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프로이트 이론을 빅데이터를 통해 증명을 해내는데요. 결론은 틀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프로이트 이론을 인정받지 못하나 봐요. 그래도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인 성향이지 특별히 그런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해냅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과학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증명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라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과를 찾아내고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은 이미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넷플릭스가 한 번 본 영화들을 분석해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대박을 쳤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특히 처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것들은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만 조합해가지고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합니다. 또 아마존 역시요, 구입 물품을 보고 그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개인의 행동은 그대로 기록이 되고요, 자료가 되어서
자신의 다음 행동들을 예측하게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취향 저격 물품들을 추천해서 결국 소비에 이르게 만듭니다. 일찍이 조지 오웰이 1984란 소설에서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권력을 지칭하는 말로 빅브라더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빅브라더 왓칭 유, 지켜보겠어. 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이야말로 빅브라더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빅데이터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실험하고 검증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요, 그들의 행동을 믿는다는 이 연구는요, 앞으로 모든 것이 관측되고 계측되고 따라서 예측까지 되는 이런 빅브라더의 시대에는 더욱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바로 이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 같이 살펴봤고요.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반드시 행운이 올 것이라는 정말 진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